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은 시가에 의해서 거래되고 있고, 상장 예정인 비상장 법인 주식들도 장외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법인들의 경우에는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매매하거나 증여, 상속 등을 하는 경우 시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식 이동 시에는 반드시 시가 평가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거래 사례가 거의 없어서 시가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윤의 중소기업 컨설팅입니다. 통상적으로 비상장법인 주식은 시가가 없기 때문에 상속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우리 회사 주식의 가치가 궁금해서 기장 세무사에게 물어보면 액면가는 5천 원인데 1주당 주식 가치가 5만 원이나 10만 원, 심지어는 2, 30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 현금이 많이 쌓여 있거나 유동성이 좋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주가는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비상장법인의 보충적 평가는 현금 보유나 유동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증여나 상속 등 주식의 이동 시 세무 당국에서는 이 보충적 평가 방법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을 살펴보면 비상장 주식의 보충적 평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해서 산출합니다. 다만 자산 총액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인 경우에는 2대 3의 비율로 산출합니다. 1주당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 수익률을 고려해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진 이자율인 10%로 나눠서 계산하는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은 평가 기준을 기준으로 매년 순손익액의 직전 연도는 3배, 2년 전년도는 2배, 3년 전년도는 1배를 곱한 후 더한 금액을 6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해서 산출합니다.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 기준은 현재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설립 3년 미만의 법인이나 법인 자산 총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로만 주식 가치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가중 평균에서 산출한 1주당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주식의 가액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는 주식의 이동 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시가를 낮추는 방법의 일환으로 평가 기준을 직전 연도의 순손익에 대한 인위적인 적자를 통해서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인하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세무 당국에서 그 같은 편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세법 개정을 통해 보완한 것입니다. 혹 비상장 중소법인 대표님들 중에는 주식을 팔 일도 없는데 가치평가를 왜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요. 주식 평가는 주식을 사고 파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업을 자녀 등에 승계하는 경우, 주식의 증여나 상속 시에 평가를 해야 하고, 배당 소득의 분산을 통해서 소득세를 절감하거나 자녀의 자금 출처를 마련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배당을 해주기 위해서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주식의 평가는 필요합니다. 또 최근에는 대표이사의 가지입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이 없는 경우나 미처분 이익위험이 많이 쌓여 있어서 추후 법인의 청산, 양도, 승계 시에 과다한 세금 폭탄이 우려돼서 사전에 효율적인 분산과 절세를 통해서 미처분 이익위험을 환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보유 주식의 처분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식의 평가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주식을 이동하면서 절세에 대한 아무런 전략이 없다면 세금 폭탄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의 증여, 상속, 자사주 취득, 소각 등의 주식 이동 시 효율적인 자본 환원과 절세를 위해서는 주식의 가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높은 게 좋을 때가 있고 낮은 게 좋을 때가 있는데요.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거나 가압승계를 위해 증여나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 상속가액을 낮춰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 주가가 낮은 게 좋을 거고요. 가지입금 상환이나 미처분 이익이용 환원을 위해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거나 또는 지분을 상속받은 후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미처분 이익이용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주가가 높은 게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의 상황에 맞게 주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인위적인 적자를 통해 주가를 인하하는 방법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주가를 조정한다는 것은 주가 평가 항목을 조정한다는 것이고, 매년 순손익액과 순자산가액을 조정하면 되는데, 인위적으로 큰 폭의 조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매년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순손익액을 조정하기 위해 순이익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비용을 증가시키는 건데요. 임직원의 복리후생비 증가, 임원의 급여 인상, 직원의 퇴직연금 가입, 비용 처리 보험의 가입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순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상기의 반대 방법과 매출 증대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순자산가액은 매년 발생되는 순손익액에 따라 가감되니까 순손익액 조정과 관계가 있고, 기존의 순자산가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유동성 범위 내에서 매년 지속적인 배당, 직원의 퇴직연금 일시금 가입, 이익이용 환원을 위한 주식 소각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순자산가액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배당을 보류하고 순이익을 증가시켜야 하는 것이고요. 이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방법과 주가 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요청할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아래 남겨드린 블로그를 보셔도 되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도 꼭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